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보고 고속도로계획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덕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 관련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될 텐데 어찌 갈수록 더 의혹이 중독되고 있습니다.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 국회까지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양평 국민 103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대통령 처가일가 선산과 조상묘를 직접 방문한 결과 발표, 그리고 우리 양평에서 오신 양평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구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을 대표해서 원경숙님, 이윤정님, 박보정님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6월 28일 이곳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희룡 장관의 말바꾸기 형태, 그리고 국토부의 자료 조작과 누락, 그리고 백좌선언 이후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며 윽박지르고 있는 형태, 그리고 의혹 해소에 자기 대결 기대했던 국토위 현안부에서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고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바로 다음 날 양평군을 방문해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문제는 그 간담회가 주민들께 사전에 공지 없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소통을 위한 간담회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명분 쌓기용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무위원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을 한가르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그것이 장관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도 한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장관에 대해 숨어 인형놀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의혹의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 부부이고 대통령 처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국민들이 묻습니다. 왜 변경했습니까? 누가 변경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은 작동한 겁니까?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국정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국정혼란을 막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평 국민 세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가 잘 했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양평에서 쉬고 계시거나 나름 개인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이곳 국회까지 오시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를 대신해서 서가히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양평 국민을 비롯해 광주, 송파, 하남, 남양주, 구리, 홍천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믿고 진실을 밝히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양평군에서 오신 양평 국민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님께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의 국민으로서 옥천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양평에 이사 온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양평이 너무나 평화롭고 또 산수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왜 그 시골에서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는 자연이 너무 좋은 양평이 제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옛날부터 당을 떠나서 수원 사업이었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예타를 통과하였을 때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서로 축하해주고 저희들은 너무나 평화롭고 앞으로 교통지옥을 해소할 이 고속도로가 앞으로 이 양평을 발전시키겠구나. 또 우리에게도 좋고 모든 서울과 경기 지역 또 강원 지역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쾌적함을 주겠구나 해서 살기 좋은 양평을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백지화를 강상면을 변경안을 이렇게 채택이 되면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렇게 백지화를 선언하시고 또 뭐 중단도 뭐 하시고 계단이 일자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또 재추진도 하신다고 그러고 말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은 약속을 지키고 뭐든지 원칙과 논리성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변경안이 되어서 사실 저희 양평은 너무나 지역 주민들이 각기 그 동점 안에 따라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제가 이웃을 만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강상면이고 누구는 양서면이고 왜냐? 그것은 자기 재산의 이득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화가 깨지고 굉장히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까? 갈등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목적인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6번 국도가 제가 60회 생일을 맞아가지고 남편하고 서울에 굉장히 근사한 데를 예약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을. 그런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섰는데 몇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 돌아 해가지고 도착 못하고 약속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생일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로 갈 일이 있을 때 너무나 막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에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양평 주민의 불편함을 더 해소하기 위해서 원한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평화롭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그런 양서면 원안으로 해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구민 박보정입니다. 저는 양평구에 살고 있고요. 양평에 와서 너무 몇 년 동안 살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너무 주민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아웅다웅 싸우고 이렇게 되니까 정말 슬프고 살고 싶지 않고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살면서 서울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우리 아들, 딸이 회사를 서울로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찍 들어오질 못하고 밤에 한밤중에 들어와야 되고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 강상면 때 원희룡 장관이 오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양평 주민으로서 갔는데 그곳은 거의 강상면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양평으로서 양근다리가 너무 막혀서 정말 주말이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고 양평읍으로서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에 생기든 양평 주민이 편리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제가 나는 양평읍 주민으로서 왜 꼭 그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에 해야 되는가 이 말을 한 마디 던졌는데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저를 그냥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희정 장관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저는 기억나는 것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촛불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못하고 회방을 놓고 하니 잘 일이 안 되고 이러니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정말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원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왜 꼭 강상면이어야 되느냐. 왜 꼭 강상면 아니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원활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까? 이 민주국가에서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장관 자기가 백지화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날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이 기자회견 자리에 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양평 주민이고요. 저희 가족은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같이 살아서 토박이라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양평 군청 앞을 지나가면 입구를 들어가면 설문조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가 또 옵니다. 전진성 군수님 이름으로 문자가 오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강상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양서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표기는 양서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강상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 대답은 강상면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상면인 줄 알고 서명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서면인 줄 알고 서명을 합니다. 이런 서명이 효력이 과연 있는 걸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설명 없이 뚜렷한 것을 밝히지 않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실명을 바뀔 수가 없으니 옛 이야기처럼 해보겠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얘기 모두 아실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 모두 아실 겁니다. 어느 고을에 원님이 하나 젊은 청년을 고을 원님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고을을 잘 다스려 달라고. 그런데 이 고을 원님이 세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1억을 빼먹더니 10억을 빼먹고 100억을 빼먹고 500억을 1000억을 빼먹습니다. 그와 함께 나눠 먹은 눈먼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속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자녀의 취직으로 자녀를 골모로 매어 있게 됩니다. 이 원님이요, 주머니를 두둑해지고 자녀의 취직을 한 것으로 목을 잡고 흔듭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이는 이에게 속아주시겠습니까? 속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속는 줄도 모르는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강상면인지 양서면인지 알 수도 없는 곳에 사인을 하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게 도대체 강상면인지 양서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서명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서명, 진실된 서명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 비영리단체 뿌리 깊은 나무에서 온라인 서명 조사를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30일간의 서명이었고 응답자 수는 1036명이었습니다.
백지화 논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75%가 원안을 무시하고 강상면 변경, 아무런 설명과 해명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시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동은 어떻게 보시느냐? 81%가 국민을 무시한 잘못된 행동이다. 설명과 공청회를 했어야 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의 설문이지만 이 설문은 자유로운 설문이었습니다. 올바른 설문, 진실된 이야기 해주시기를 양평 군수님, 전진성 군수님과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백지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최근에는 노선검증위원회를 한다면서 백지화를 또 다시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난 8월 1일 날 공수처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기재부와 협의 없이 크다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도로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대도시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 이 세 가지 법률 위반은 지금 백지화를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그 위법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법 사실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진선 양평 군수가 최근에 우리 강상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을 쓰신 분에게 그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당사자에게도 아직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또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한다든지,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전진성 군수가 행정가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전진성 군수가 21년 군의회 의장이던 시절에는 하남시 의회와 광주시 의회와 함께 양서면으로 가는 그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6번 국도의 정체 해소와 서울 춘천 간 교통정체 해소라는 지금 양서면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반대로 그 변경안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촉구하고 다니는 모습은 너무나 기만적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전진선 그 현 군수 빨리 정신 차리고 원한대로 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왜, 무엇 때문에 노선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십수년 동안 국민의 영혼이었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선이 병살리로 바뀌게 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국민이 분열하고 국민이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 전직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이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국민이 분열하고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것이 신의 한 수입니까? 또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군수로서 책임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직 군수 역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조속히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반드시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현입니다. 그 원희룡 장관과 집권 여당의 말과 행동들이 저는 매우 타조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타조가 뭐냐? 그러니까 자꾸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KDI를 통과한 25억 가량의 국세를 들였던 그 예타안을 전면 부정하고 지금 이른바 김건희로라고 하는 그 변경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전혀 그 예타안을 반박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왜 타조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근거를 빨리 내놔라. 뭐가 왜 바뀌었는지 내놔라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타조가요. 본인 몸을 숨기려고 모래밭에다가 머리만 딱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몸은 다 보이죠. 지금 하는 말과 행동들이 저는 타조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정치 생명만 여러 개인 줄 알았더니 참 입도 여러 개인가 봅니다. 자꾸 한 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죠. 백지화한다더니 세리슬쩍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또 이제 검증위원회를 꾸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대체 미안한 마음도 안 됩니까? 양평 국민과 국민께 좀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양심에다가 가발이라도 씌워놨습니까? 좀 제발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꼭 굳이 그 김건희로라고 하는 변경안으로 고집하는 좀 이유를 좀 제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디 오더라도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 국가 사업을 그렇게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무슨 역사적인 사명이 있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양평에 그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산비탈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선산이라서 개발할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산비탈이라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 비탈에 포장길까지 있을 만큼 자유롭게 차량과 사람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 같은 높이에 있는 곳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나 도로 바로 옆, 중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최적의 입지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창고도 있었고요. 창고에 흑염소 4마리 그리고 칠면조, 닭까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신기한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선산이라서 개발을 못한다는 그 선산, 김건희 씨 가족 그 납골당이라는 곳은 그 지금 김건희 씨 일가 땅과는 매우 먼 거리에 산으로 한참 등산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은 김건희 씨 뭐 가족, 그 친척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먼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을 못한다라는 말과는 매우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부부께서 저도로 휴가까지 가셨는데 저도 원희룡 장관님께 양평으로 휴가차 한번 다녀오시기를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그 선산 그 납골당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꽤 오랜 시간 좀 산비탈을 많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오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여긴 어디이고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 과연 내가 국민께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며 장관직과 정치 생명도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성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성찰이 없다면 국민께서 충격요법을 드리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